안녕하세요. 문지방 워리어의 저는 아이샤입니다. 200년 전 악녀의 일기가 발견되다. 귀로 듣는 책 그 두 번째 16화부터입니다. 16. 엄마. 엄마는 이제 우리 집안의 총 책임자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엄마는 날마다 나간다. 커피 농장으로 가서 감독한다. 엄마는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지 농장 일이 잘 돌아가는지 지켜본다. 오늘 아침엔 엄마랑 함께 나가봤다. 농장 감독관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독관은 잔뜩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내가 무서운 게 아니다. 엄마가 무서운 거다. 노예들은 커피를 땄다. 대부분은 옆도 살피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다. 하지만 몇 명은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러자 엄마가 외쳤다. 일해! 우리 농장엔 게으름뱅이는 필요 없어! 감독관은 여주인이 익숙하지 않았다. 감독관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감독관은 초조한 듯 가죽 채찍을 꽉 움켜잡았다. 말을 안 들으면 때려요. 알아듣겠어요? 엄마가 말했다. 별장 근처 정원과 농장 사이에 돌로 만든 작은 집이 있다. 그 집에 아빠의 여자 노예가 산다. 엄마는 고개를 빳빳하게 든 채 그 앞을 지나갔다. 그 집이 거기에 없다는 듯이. 17. 아빠의 전보. 아빠가 집을 비운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아빠는 매일 전보를 보낸다. 할아버지가 차도가 없다고 한다. 할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단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거다. 하지만 언제 돌아가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아빠는 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할머니도 보살핀다. 우리 가족과 노예들은 날마다 1시간씩 기도를 드린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병이 깊어진다고 아빠가 전보에 썼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는 건 아니라고 했다. 18. 아름다운 얼굴. 아빠가 새로 데려온 노예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질 않아. 엄마가 말했다. 그 노예는 농장이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되는 듯 둘러본다. 때때로 부엌에 오기도 한다. 그러고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 찬장에서 직접 꺼내 먹을 때도 있다. 오늘 오후에 엄마와 나는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 노예가 우리 집으로 오고 있었다. 뒷문으로 말이다. 엄마와 나는 그 노예를 기다렸다. 다시 한번 그 노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확인할 수 있었다. 네가 여기 왜 있지? 노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건방지게 쳐다보지 마! 엄마가 불같이 화를 냈다. 엄마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습은 처음 봤다. 엄마는 몸을 숙였다가 신발 한 짝을 벗어 노예의 얼굴을 때렸다. 하이힐의 굽이 노예의 뺨속에 쑥 박혔다. 피가 흘렀다. 노예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가 노예를 계단 밑으로 휙 밀어젖혔다. 흐뭇한 얼굴로 엄마가 말했다. 어쨌거나 저게 이젠 예쁘지 않게 되었구나. 19. 아줌마들의 이야기. 아줌마들은 무척이나 신이 났다. 아줌마들은 무척이나 신나했다.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나는 모양이었다.
사필 귀정이지. 아미 아줌마가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다 제 탓이지. 엘리자베트 아줌마가 말했다. 웃느라 아줌마의 가슴이 출렁거렸다. 난 아빠가 생각났다. 아빠는 어떻게 생각할까? 분명히 아줌마들처럼 기뻐하지는 않을 거다. 에르다 아줌마가 말했다. 우리 집에 마리아한테 딱 맞는 어린 노예가 있어. 고분고분하고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계집애야. 마사지도 잘하지. 하지만 그 애가 이제 나한테는 필요가 없거든. 마리아한테 안성맞춤일 텐데. 마리아 엄마도 갖고 싶을 거야. 엄마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잠시 뒤 엄마가 물었다. 젊어? 18살쯤 먹었을걸? 하지만 예쁘진 않아. 좀 얼굴 자국이 있고 뚱뚱해. 아줌마들이 깔깔 웃었다. 하지만 엄마는 웃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그 노예 필요 없어요. 꼬꼬만 있으면 돼요. 에르다 아줌마가 말했다. 그 계집애는 화장품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어. 손수 자기가 만들기도 하지. 그게 내 얼굴에 뭔가를 문질러주면 피부가 황금처럼 윤이 날 거야. 마리아, 정말 너한테 딱이야. 엘리자베트 아줌마가 한마디 거들었다. 니네 아빠 노예한테도 딱일걸? 엄마는 웃었다. 하지만 좋아서 웃는 웃음은 아니었다. 20. 정말 맛있다. 오늘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다가 무시무시한 비명을 들었다. 그 소리는 밖에서 났다. 우리 시중을 들던 노예가 부르르 떨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물었다. 어떤 노예가 도망갔어요. 이웃 사람이 그 노예를 잡아 데리고 왔어요. 지금 채찍으로 20대나 맞고 있어요. 엄마는 어깨를 움찔했다. 자업자득이지. 엄마가 말했다. 비명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후식을 먹었다. 맛있었다. 엄마도 맛있다고 했다. 난 조금 더 먹고 싶었다. 여자 노예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다. 더는 못 듣겠어. 노예가 혼잣말을 했다. 분위기가 잠깐 서늘했다. 엄마는 불쾌해했다. 하지만 더는 별 말을 하지 않았다. 21. 아빠가 온다고 한다. 열흘쯤 있으면 아빠가 집으로 온다. 할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지만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다. 심지어 의사는 호전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전보가 왔다. 너무 기뻤다. 절로 힘이 솟았다. 1시간 넘게 피아노를 쳤다. 엄마도 기뻐했다. 우리는 여자 노예 때문에 깔깔 웃었다. 그 노예는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생겼다. 보기 흉했다. 하지만 아빠는 신경도 안 쓸 것 같다. 그냥 그럴 것 같다. 22. 끔찍하다. 내 생각이 맞았다. 아빠는 그 노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아빠 말로는 모두 성가신 일이라고 한다.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다. 여자 가정교사가 온다고 한다. 내게 외국어도 가르치고 산수와 지리도 가르칠 거라고 한다. 아빠가 말한다. 넌 벌써 14살이야. 이제 슬슬 공부를 해야지. 끔찍하다. 엄마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배워야 하는 거야. 난 8살 때부터 가정교사가 있었단다.
불쌍한 엄마. 23. 울라. 에르다 아줌마한테서 전보가 왔다. 울라를 갖고 싶은지 묻는 전보였다.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팔 거라고 한다. 엄마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나도 모르겠다. 난 그냥 꼬꼬를 데리고 있고 싶다. 엄마는 생각에 잠겼다. 울라는 비싸지 않다. 할 수 있는 일도 꼬꼬보다 더 많다. 그 노예를 데리고 오자. 엄마가 말한다. 그럼 꼬꼬는 어떻게 하고? 천천히 생각하자. 24. 나도 간다. 결정이 났다. 꼬꼬를 팔기로 했다. 뺨에 흉터가 난 노예도 팔 거다. 곧 노예 시장이 열린다. 아빠는 그곳에 갈 거다. 인생 체험을 하기 위해 나도 따라가고 싶다. 하지만 난 가면 안 된다. 난 아빠를 아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난 말을 잘 듣는 척하고 아주 귀여운 짓도 한다. 와, 나도 가도 된다. 25. 울라가 오면. 울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럼 루카스에 대해 모든 걸 알 수 있다. 아직 난 모르는 게 낫겠다. 난 아직도 가슴이 안 생겼다. 26. 신의 나들이. 흉터가 있는 노예와 꼬꼬는 시내에 갈 때 걸어가면 안 된다. 걸어가지 않는 게 좋아. 아빠가 말한다. 기진맥진해 보이면 제값을 받을 수 없어. 잠시 뒤 마차를 준비시켰다. 노예들은 마부 옆자리에 앉아야 한다. 꼬꼬는 블라우스를 입고 아랫도리에 천을 둘렀다. 그렇게 입으니 꼭 계집아이 같다. 흉터가 있는 노예와 꼬꼬는 밧줄로 서로 묶여 있었다. 그래서 도망칠 수 없다. 마부가 마차의 문을 열어주었다. 먼저 아빠가 마차에 올랐다. 다음에 내가 탔다. 마차가 출발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얼른 닫아야 했다. 붉은 먼지가 마차 안에 흩날려 들어왔기 때문이다. 마차는 작은 방 같았다. 아늑했다. 여자 요리사는 바구니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줬다. 바구니에는 샌드위치와 작은 케이크가 들어있었다. 아몬드가 든 봉지도 한 개 있고 초콜릿도 한 상자 있었다. 아빠는 정말 자상하셨다. 먹을 때마다 아빠는 내게 먼저 맛있는 걸 골라주었다. 그러고는 맛있냐고 꼭 내게 물었다. 마차는 몇 시간 동안 달릴 것 같다. 우리는 시장에 너무 일찍 왔다. 시장은 한산했다. 아빠는 곧바로 노예 상인에게 갔다. 아빠는 우선 흉터가 있는 노예를 놓고 흥정했다. 상인은 그 여자 노예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힐끔힐끔 살폈다. 그리고 노예 주위를 3번씩 돌았다. 상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노예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동력도 안 좋고 얼굴도 못생겼다고 했다. 이번엔 꼬꼬 차례였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노예 상인은 꼬꼬의 허리에 두른 천을 살짝 들어 올렸다. 아빠와 상인은 미친 듯이 낄낄 웃었다.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꼬꼬가 남자애라는 걸. 27. 노예시장. 노예를 판 뒤 아빠는 조금 더 둘러보고 싶어 했다. 노예들은 연단 위에 서 있었다.
바싹바싹 붙은 채 노예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늙은 노예도 있고 젊은 노예도 있었다. 어린애들도 꽤 있었다. 그들은 도망칠 수 없었다. 노예들의 다리는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상인들은 노예들을 요모조모 꼼꼼히 살피며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아빠는 여자 노예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여자 노예들은 조금 뒤쪽, 지붕이 있는 강당에 모여 있었다. 여자 노예들은 고개를 쳐들고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마치 우리를 보지 못한다는 듯이. 아이들도 입을 꼭 다물고 서 있었다. 뒤쪽 구석에 젊은 여자 노예 한 명이 서 있었다. 얼른 눈에 들어왔다. 그 노예는 무지무지 아름다웠다. 얼굴이 너무너무 예뻤다. 피부색은 검지도 희지도 않았다. 그리고 붉은색이 감도는 머리칼은 윤기가 흘렀다. 아빠는 곧바로 그 노예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싱긋 웃으며 뭔가 말을 건넸다. 노예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아빠는 여자 노예의 엉덩이를 꼬집었다. 노예는 이를 앙 다물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았다. 난 엄마가 생각났다. 난 아빠의 손을 잡았다. 가요. 아빠, 가요. 집에 안 가요? 아빠는 마치 잠에서 막 깬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마차 타고 돌아가야지. 아빠가 말했다. 잠시 뒤 우리는 마차 안에 앉아 있었다. 아빠는 다시 다정하게 굴었다. 하지만 시장에 갈 때처럼 마차 안이 아늑하진 않았다. 우리 집이 보이자 다시 마음이 안정되었다. 28. 언제 올까? 울라가 제발 좀 빨리 왔으면 하고 바랬다. 엄마가 여자 노예 하나를 주었는데 그 노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게 한 번도 제때 뭘 갖다 주는 게 없다. 새순물은 미지근하고 발 닦는 수건은 깨끗하지 않고 브러쉬에는 머리카락이 잔뜩 있고 은그릇은 닦아놓지도 않았다. 어제는 채찍을 휘둘렀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노예는 신음소리를 내고 비명을 지를 뿐이다. 엄마가 전보를 받았다. 에르다 아줌마가 보낸 것이다. 내일 울라를 보낸다고 했다. 다행이다. 루카스도 함께 올지 모른다. 29. 한 가지 흠. 울라가 왔다. 나는 기겁을 했다. 울라는 키가 컸다. 얼굴은 말상이고 토끼처럼 놀란 큰 눈을 하고 있었다. 울라는 까칠까칠한 회색 천으로 만든 통이 넓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꼭 꿔다 놓은 자루 같았다. 울라는 아픈 사람처럼 보였다. 짜증이 확 일었다. 난 울라에게 당장 일을 하라고 닥달을 했다. 울라는 일을 잘했지만 느렸다. 동작이 굼뜨고 게으름을 폈다. 미칠 노릇이었다. 난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울라를 노려보며 말했다. 빨리 하지 못해? 할 게 많아. 금방 다 해야 한단 말이야. 난 엘리샤베트 아줌마가 준 채찍을 들었다. 그러자 울라는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움직였다. 일도 깔끔하게 매듭지었다. 엄마는 울라가 내 옆에서 자야 한다고 했다. 내 침대 앞 방바닥에서 말이다. 난 그건 싫다. 만일 울라가 코를 골면 어쩐단 말인가? 꼬꼬는 내 방문 앞 복도에서 잠을 잤다. 그게 훨씬 좋다. 밤이 되면 난 채찍을 내 곁에 두었다. 울라가 코 고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30. 말을 잘 듣는 울라. 난 가끔씩 울라에 대해 투덜댄다.
하지만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한다. 울라는 순종적이고 다소곳하다. 일도 신속하게 잘한다. 또한 과묵하다.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다. 정 싫다면 팔아버리면 돼. 내 거잖아. 엄마가 말했다. 아이샤의 문지방 워리어 200년 전 악녀의 일기가 발견되다. 귀로 듣는 책 그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감사합니다.